각 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국제뉴스 살펴보는 시간이에요.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님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국제뉴스도 알기 쉽게 풀이를 해 주실 텐데 교수님, 오늘 이 중국이요 공산당 창건 100주년 기념식을 천안문 광장에서 열었다고 하는데 좀 전해 주시죠. 예, 중국이 오늘 북경 천안문 광장에서 오전 8시에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 행사를 아주 성대하게 열었는데요.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기념해서 또 7.1 훈장이라는 것도 처음 제정해서 29명한테 훈장을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이 중에는 3명이 한국전쟁 참전자였습니다. 또 월남전 참전자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모두 우리가 참전해서 적으로 싸웠던 그런 전쟁이죠. 그래서 시 주석이 12분간 연설을 했는데 위대한 중국 공산당 100년과 공화국 100년을 바라보면서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인 중국몽을 성취하기 위해서 공산당과 함께 전진하자 이렇게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건국이라든가 독립 이런 날은 대대적으로 기념하고 축하하는 건 자연스러운데 집권당의 그 창당 기념을 이렇게 아주 거국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이게 흔한 건 아닌데 중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국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가끔씩 자꾸 깜빡 잊을 때가 있는데요. 중국과 한국은 본질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중국은 당이 국가 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를 비롯한 공산당의 주요 간부들이 국가, 그러니까 정부의 주요 요직을 맡아서 국가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결정과 행태가 공산당의 결정과 행태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중국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의 군대입니다. 그래서 군대는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 충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옷을 입고 14억 인구를 통치하는 것이 오늘의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와 그게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죠. 그렇네요. 당이 국가 위에 있다. 이제 왜 그런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요. 중국은 사실 우리와 바로 이웃을 하면서 또 막대한 경제적인 이익뿐만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우리하고 교류를 많이 하는 그런 큰 나라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아픔인 그 6.25 전쟁에도 참전을 해서 우리와 싸운 거를 대대적으로 미화하는 걸 보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혼란스러울 거 없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사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국가도 서로 다른 국가가 100% 그 가치와 국가 이익이 일치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 국가들과 잘 지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잘 지내는 것이 상대국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그래서 상호 이익에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서로 좋은 우위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같은 점뿐만이 아니라 서로 다른 점도 솔직하게 서로 잘 알려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상대에 대한 오해나 잘못된 기대를 하지 않고 또 서로의 이익이 되는 만큼만 협력하고 또 갈등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는 거죠. 어쨌든 중국 대륙이 이렇게 들썩이는 창당 100주년 기념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우리가 중국인들처럼 같이 이렇게 동참해서 박수를 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중국 공산당이 대대적으로 미화하고 있는 침략과 제국주의에 대항한 것으로 미화하는 바로 그 항미 원조 전쟁 그게 우리의 6.25 전쟁이거든요. 바로 여기에 대한 시각이 우리와 완전히 반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창당 100주년을 맞아서 국내의 반대 목소리를 철저히 최근에 더 통제해오고 있는데 바로 엊그제 6월 27일 날 홍콩의 대표적인 반중 성향의 일간지인 빈과일보가 폐지됐습니다. 폐간됐죠. 그리고 신민주동맹이라는 민주정당도 자발적이라는 그런 형식은 빌었지만 해산됐고요. 그래서 홍콩의 민주주의가 크게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걸 보면서 경제 발전의 이면에 정치적인 아픔을 겪었었던 우리나라의 7, 80년대를 보는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왜 친구하고의 사이에서도 내가 네 마음을 모르고 너도 내 마음을 모르고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 얘기해야 합니다. 서로. 그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교수님 또 지난주에
영상 보고 저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네, 미국 저도 아파트 그렇습니다. 붕괴된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현재 어떤가요? 그래서 현지 시간으로 6월 24일이니까 지난주 목요일이었거든요. 우리나라는 25일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휴양지죠. 플로리다 마이애미입니다. 거기 서브사이드라는 지역에서 12층 아파트 한 동이 완전히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합뉴스 보도를 보니까 오늘 오전에 보니까 현재 18명 사망자가 나온 걸로 돼 있고 행방불명자도 14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고 사고에 혹시나 테러나 범죄와 관련된 것이 없는가 그런 것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고 또 미국다운지는 모르겠는데 거액의 손해배상에 대한 요구의 집단 소송 같은 것도 벌써 준비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이 산발적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이 미국처럼 선진국에서도 저런 사고가 나 이런 얘기들 하시던데 참 안타깝네요. 참 안타까운데 국내외적으로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당황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사고는 선진국 후진국 가리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는다. 이런 그 교훈을 다시 한번 얻어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전문가들이 사고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들, 팩트를 한번 종합해 보면 해안 매립지에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안이 매년 한 2mm쯤 이렇게 침하되는 과정에 있었고요. 또 해수면도 물론 기후변화 그런 원인이 있다고 하는데 해수면도 30cm 정도 높아졌다고 합니다. 이게 40년 된 노화된 철근 콘크리트라는 아파트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특히 아파트 주차장이 자주 침수되었었고 또 만조시에는 바닷물도 이렇게 차는 경우가 있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해서 보수하고 보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그럽니다. 시기를 여러 가지 요인으로 놓쳤던 것 같은데 우리 부산도 해안 매립지에 주거 아파트가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참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참 그리고요.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에서 조선 초기 한글 금속 활자가 발견됐다는 소식 들려오던데요. 이게 엊그제 29일 날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는데요. 15세기 그러니까 세종 때의 금속 활자를 비롯해서 해시계, 물시계, 뭐 지금의 소총격인 총통, 그 승작 총통이라는 그런 유물들을 비롯해서 조선 초기의 유물들이 대거 이제 발굴이 됐는데 서울 종로에서요. 그 탑골공원 바로 옆입니다. 임진왜란 이전 유물들은 보통 잘 안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가장 문화가 번성했다고 알려져 있는 세종조의 유물들이 그야말로 쏟아져 나온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렇군요. 어떤 유물들이 있었나요? 뭐 학술적으로 가치 높은 것들이 많은데 뭐 일단 금속 활자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발굴 당시에 항아리에 한글과 한자 금속 활자 1,600여 점이 발견됐는데 이 중에 한글 금속 활자가 600여 점이 있었답니다. 1,600여 점 중에서. 근데 이 한글을 활용해서 동국정운이라는 책을 1448년에 발간하게 되는데 그때 활용한 활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발명해서 최초로 성경을 찍어낸 것이 1450년으로 돼 있는데 그거보다 2년 빠르죠. 그것도 인쇄한 활자가 통으로 발견된 거니까 대단한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발견된 활자 중에 한 1000여 개의 활자들이 활자인데 이게 갑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34년에 주조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는데 만일에 이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구텐베르크가 활자를 만들어서 성경을 찍어낸 것보다 1445년에 발명했다고 하는 것보다 11년 앞서서 조선의 금속 활자가 실물로 무더기로 우리가 눈앞에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뭐 직지심경 그러니까 1377년에 인쇄된 직지심경이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서 이걸 통해서도 한국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발명한 나라라고 이미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발견한 것을 통해서 그 실제 활자가 구텐베르크 활자보다 앞선 활자가 무더기로 발견된 거니까 이런 거는 우리 정부가 나서서 대대적으로 홍보해도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런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너무 뿌듯해. 요즘 또 왜 한국 대중문화가 얼마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까? 대중문화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네네. 우리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지난주에 네. 미국 빌보드 차트 5주 연속 1위에 올랐답니다. 네. 이게 뭐 전체로 따져도 11곡밖에 없었고 아직까지 뭐 네. 아시아에선 처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한국 대중문화의 쾌거라면 이 활자에 대한 것은 어떤 문명, 인류 문명의 어떤 차원에서 의미가 아주 큰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가끔 보면 어떨 때 겸손해야 되고 어떨 때 자랑해야 될지가 모호한 경우가 있는데 네네. 이럴 때는 겸손하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국제사회가 나중에 알면 너네들 이런 걸 왜 알리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국제사회로부터 핀잔을 들을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안입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알려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저도 좀 이렇게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국제뉴스 아주 알기 쉽게 또 상세하게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